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가입할 수 있나 마나? 없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사실은 소비자가 좀 선택을 하고요. 보험금 사고가 터졌을 때는 예전에 내가 그걸 고지했었나? 고지했어야 되는데 안 했나? 이런 고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 의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좀 헷갈리기도 해요. 어떤 거는 고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고지를 했지만 보험금을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고지 의무에 대해서 보험 전문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지 의무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되게 헷갈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많은 것들이 나눠지거든요. 정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고지 의무는 아시다시피 내가 보험계약 체결하기 전에 어떤 질병을 앓았거나 약을 복용한 거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무조건 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못 받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이 뭐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과거에 받은 질병이나 그 복용한 약을 얘기를 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담보험계약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컨대 내가 간에 대해서 치료 경력이 있다. 그럼 간 관련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네. 이런 거를 부담보계약이라 그래요.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았어. 이럴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 이제 중요한 사항이어야 되고요. 그럼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 고지 의무 위반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지 의무를 설사 중요한 사항을 하지 않아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하면 또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과관계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거는 맞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든 상해든 이거하고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예전에 무좀약을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걸린 거는 갑상선암이에요. 사실 이거 인과관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예, 이런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과관계 쪽은 오히려 쉬운데요. 앞에 그럼 중요한 사항이냐, 고의 또는 중과실이냐, 이게 많이 이슈가 됩니다. 가령 무좀약을 발랐는데 그거하고 갑상선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하고는 어떤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왜 없는 건지 설명하고 이럴 경우가 보험금을 왜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좀약을 바른 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무좀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지금 갑상선암 걸린 거는 무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무좀약을 얘기를 했어도 어차피 이 보험은 무좀과 관련된 그런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됐겠지만 이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분이 지금 현재 걸린 보험사고는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이 무좀약 때문에 생겼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좀에 걸려서 발 쪽에 피부암이라든가 예. 무슨 염증 이런 게 발생했으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 예. 그러니 무좀 때문에 발생했던 발 관련 질환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무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는 무좀에 걸린 걸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건 회사마다 다른데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고지 의무 사항이 발생한 걸 확인이 되는 순간 당연히 그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지 의무는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반 정도는 제가 볼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렇게 비중이 많아요? 왜 생각보다 엄청 많고요. 일단 보험사는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자가 지금 말한 사실을 막 크게 따지고 약간 논리적으로 따지면 보험금 줘요. 위반 아니라고. 근데 이제 계약자가 잘 못 따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신 고지 의무 위반이다. 자꾸 이러면 보험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냥 바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제가 곁다리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과거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약관은 정해져 있고 약관대로 지급하냐 마냐만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그 이유가 지급팀의 실력이 달라요. 제가 전에 썼던 기사 중에서 하나가 A, B, C 보험사의 동일한 약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A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B, C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안 했어요. 약관이 동일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다친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3건을 가입한 거죠. 도대체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지급한 A 보험사가 지급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입자한테 A사라도 받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역량 차이입니다. 정말. 맞아요. 예, 그런 게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 이제 인과관계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이냐, 그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냐. 예. 근데 중요한 사항은 이것도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부분이 중요한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컨대 우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본 판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측에 갑상선 결절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 이런 사안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 중요한 사항이죠. 예, 예. 예. 근데 참고로 이 사안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는 내가 고혈압이라는 지병이 있다는 거. 예.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합병증이 예.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게 조그만 질병도 이게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 큰 질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제가 본 것 중에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감기도 이게 말이 감기지 그 병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편도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약간 좀 그럴싸한 이름으로 바뀌고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직장 건강보험. 왜냐면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은 단체로 하는 직장 예, 건강보험이요. 네, 직장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이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추적 검사하라 내지는 뭐 이런 얘기 있어도 처음에는 그게 막 두렵고 이런데 나중에는 별 신경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직장 건강 검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저만 그런 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막 여러 번 받다 보니까 별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 어떠냐면은 당신이 우리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직장 건강 검진에서 추적 검사하라고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직장 건강 검진 결과를 놓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갑상선 결절이요. 이 사례는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직장 건강 검진 결과 우측에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추적 관찰을 하라 이렇게 네. 나왔어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에 갑상선 암이 걸린 거죠. 실제로 암이 걸렸고요. 예. 그러면 뭐 솔직히 인과관계가 있고, 없지 않은 거죠. 인과관계도 있고 중요한 네. 사항이잖아요. 그쵸.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직장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으니 추적 관찰을 하라. 그 얘기는 첫 번째, 이거 자체는 무슨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그쵸. 이분이 그걸 알았다 그러면 추적 관찰을 했겠죠. 근데 이분은 보험 가입하고 갑상선 암 진단 받을 때까지 추적 관찰을 한 적이 없었어요. 갑상선 관련해서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대법원은 그렇다 그러면 너 당신이 보험 가입하기 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갑상선 결절 관련하여 추적 관찰을 하라. 이거에 대해서 네가 그 의미가 네가 갑상선 질환이 있다는 거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아니면 최소한 너가 이걸 몰랐어도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의로 하진 않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갑상선 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리딩 케이스고요. 저한테 고지의무 관련해 상담하신 분의 반 정도가 직장 건강검진이에요. 가입자가 자기의 몸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인지 자체를 못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고의로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예. 그 말이 너무 당연한 게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직장 건강검진을 보면은 추적 감찰하라 이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해요. 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안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주변에 물어봐요. 그러면 그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꼭 계세요. 네. 반면 직장 건강검진을 해서 추적 관찰하라 똑같이 나왔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좀 보면 달라요. 담낭에 용종이 있었던 사례예요. 보험계약 체결하기 3년 전에 직장 건강검진 했더니 담낭 용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고리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다시 했더니 반드시 일반 외과를 가십시오. 이렇게 있었어요. 용어가 추적 관찰하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 진료 요망하고 좀 이렇게 볼드체로 써 있었어요. 그럼 그리고 이거는 의사가 반드시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예. 법원이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직장 건강검진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장 건강검진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하여튼 이거는 법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의 피보험 자료에서 뭐 보험 가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아시겠지만 감기로 병원 가는 게 그냥 다반사예요. 부모님들 중에는 이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감기가 그게 뭐 대단한 질병에 누구나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했더니 보험금이 안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사례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사가 암 보험금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보험금을 안 주는데 네. 이런 감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시혜적으로 보험금을 주지만 고지의무 위반했으니까 계약 해지합니다. 이렇게 예. 끝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만 주고 보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이번에는 받지만 보험 계약 해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감기로 고지의무 위반이 있냐 이런 파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감기라는 거는 공식 질병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예. 어떤 경우는 감기에 대해서 그냥 고지의무 위반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고요. 반대로 감기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이렇게 좀 발전해가지고 되게 뭐 혈액암 뭐 이렇게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약간 좀 심각하게 본 사례도 있고요. 병증 호흡기 질환을 전부 다 감기라고 통칭하는 용어인데 감기 걸렸는데 그게 폐렴으로 가서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했다. 이럴 경우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그 정도의 인과관계가 아니면은 감기라고 하더라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요거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강검진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직장 건강검진도 그렇고 성인도 일반 건강검진하면 대장 내시경이 있어요. 네. 그럼 용종이 요독된 있으면은 거, 예. 그 전에 사전에 동의 받잖아요. 작은 용종이면 그냥 하다가 떼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고지의무 위반이 돼요. 나중에 일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법리가 있어요. 법리가 있는데 아시겠죠? 지금 기자님 어떻게 예. 지금 이게 나오는 시츄에이션인지. 대장 용종의 그 절제를 하는 게 내가 그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는 거를 대부분 기억도 못하고 그게 수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건 수술이라고 보진 않는데 일부 그거 수술이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거 얘기하지 않았다서 고지의무 위반이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거는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고지 의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말 많고요. 말씀 주셨던 중요 사항이 뭐냐, 중과실이 있었냐, 고의를 안 했냐,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었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지 의무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히 검사용으로 대장 용종하고 내가 뭐 추가적으로 뭐 한 적이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나는 깨끗한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다. 수술한 거 왜 얘기 안 했냐. 이런 경우는 다퉈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 외의 경우는 진짜 케이스별로 따져야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건 정리하면요. 고지의무는 진짜 어렵지만 무조건 포기할 것도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으신다는 그런 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 의무 정말 단순할 것 같은데 복잡해요. 고지 의무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보험에 가입할 때 나와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핑계로 어떤 이유로 보험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라고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이때는 반드시 법조인하고 다퉈 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